안녕하세요. 템포 명장입니다. 저희 오늘 찍을 내용은요. 전치부 싱글 레진 인기. 그리고 깎는 거는 제가 시간 되면은 찍어서 깎는 것까지 하고요. 일단 찍는 영상 먼저 올려가지고 분리를 해서 올릴게요. 일단 찍는 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갖고 제가 이거 찍을 시간이 없거든요. 일 끝나고 좀 찍고 가려고 잠시 시간을 내봤습니다. 자, 레진을 믹스를 했어요. 지금 제가 쓰는 레진 스냅입니다. 이게 만만해요. 써보시면 얼라이크도 있어요. 그래서 얼라이크도 쓰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라이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가격 대비 조금 기능을 못해요. 스냅만큼.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할 뿐이지 뭐 그건 개취니까 개인 취향이니까 저는 본인들 편한 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진 관련해서는 따로 이제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 찍는 거 위주로 갈게요. 이 영상은 설명 다 하다 보면요 늦어요. 그러고 막 굽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냥 쭉 한번 찍어 볼게요. 우리가 임상에서 하듯이. 레진이 지금 타이밍이 아무래도 좀 느릴 수밖에 없는 게 날이 이제 차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빨리 안 굳습니다. 약간 찍찍 늘어나는 상황. 요게 이제 스트링 스테이지, 뭐 스티키 스테이지 부르는 사람들 마음이고요. 일단 중요한 건 이해가 찍찍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벽에 계속 이걸 주무른다기보다 저는 이제 체크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저는 이것도 주무르는 것도 잘 안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냥 이렇게 건드려서 이 친구가 러버볼이랑 분리가 되는가 이거예요.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걸 떠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붙여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 친구를 그냥 써도 되지만 손에 물을 묻히신다던가 같이 묻혀도 되겠죠. 그리고 레진을 찍으실 때는요. 공간을 이것도 사실 다 필요 없어요. 2개 찍으려고 양을 좀 넉넉히 넣은 거라서 치아에다가요. 약간 꼬챙이 끼우듯이 위에서 밀어 넣을 겁니다. 엄지가 순을 덮는데 레진이랑 같이 내려가는 거죠. 덮고요. 집게가 국의 주름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갑니다. 하나, 잇몸 뼈를 잡으셔야 돼요. 결국에 하나, 둘, 셋, 인접치까지. 그러니까 인접치 1번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1번을 찍는데 인접치 1번에서 시작해서 인접치 2번까지 잡아준 거죠. 그리고 절단면은 옆치아 두께. 옆에서 보시면 되게 얇아요. 손가락이 거의 딱 붙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왜 이렇게 초점이 안 맞지? 이렇게 손가락이 딱 붙어서 옆치아하고 거의 얇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저로 이걸 자를 거예요. 보시면 환자가 선생님 포지션이랑 비슷할 겁니다. 옆에서 이제 내가 오른쪽에 가 있는 거죠. 왼쪽이든. 이 파리가 자꾸 날라다니. 자주 안 해보니까 쓰레기 정리를 제때 못해서 파리가 길이감하고 비슷하게 맞춰서 잘라줘요. 길이감하고 비슷하게 옆에 1번하고 비슷하게. 그러면 잘라서 얘는 버리고 그러면 이 친구는 환자가 이제 깨물고 있겠죠. 깨물고 있는 상태에서 5에서 10초 정도 기다려 주시면 얘가 이제 뺐을 때 핀셋으로 빼도 되고요. 뭐 손으로 빼도 상관없는데 찌그러뜨리시는 분들은 그냥 핀셋이 나요. 귀퉁이 잡고 딱 잡아 빼셨을 때 탱하고 빠져나온 스냅은 그냥 바로 빼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마진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가 좀만 더 빨리 썼으면 더 잘 나왔을 텐데 기팅이가 조금 덜 나왔네요. 어차피 우리 또 찍을 거니까. 자, 기팅이 여기 라인 보이실 거예요. 라인 맞춰서 하나, 나머지 둘. 요거 자르실 때 룰이 뭐냐면 이렇게 직업병이야 찍으면서 그냥 찍겠다 그래놓고 또 말을 하고 앉아있죠. 절단면하고 마진 사이, 절단면하고 마진 사이. 그러니까 자르고 나면요, 여기를 딱 자르면요, 지금 보면 컨택 있죠. 컨택 기준으로 여기 이쪽에 하고 이쪽에 순서에 2가지가 있잖아요. 이 2군데를 자르는데 잘 보시면 여기 라인이 있어요. 딱 경계부가 컨택도 아닌 것이 옆에 이렇게 너프러져서 튀어나온 애가 있거든요. 걔를 잘라요. 자를 때 약간 시접처럼 이렇게 남기셔야 돼요. 마진도 절대로 바짝 자르시면 안 돼요. 약간 여유를 두셔야 됩니다. 이런 건 아예 안 자르는 게 낫겠죠. 약간의 시접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 상태에서 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시접을 어떻게 썼냐면 굳어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컨택
쪽에서 자를 때 여기 이제 튀어나온 걸 딱 자르잖아요. 자를 때 시저가 절단면이 넓게 잘렸고요. 마진 쪽이 좁게 잘렸어요. 그래서 시저가 이런 식으로 잘려요. 그래서 절단면은 넓고 마진부는 좁게 나옵니다. 요게 이제 전치부 찍으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견치도 마찬가지고 측절치도 마찬가지고. 근데 선생님들이 보통 이렇게 잘라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이가 떠버려요. 컨택 사이가.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세미나 들어와서도 잠깐 놓치면 제가 딴 사람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빼서 물에 넣으셔도 되고요. 얘기하다 보니까 굳었는데. 빼서 바로 물에 넣으셔도 되고요. 살짝 넣었다 뺐다 하는 느낌이에요. 넣었다 뺐다. 이렇게 들썩거리는 정도. 지금 이제 굳어서 잘 안 됩니다. 약간 들썩거리는.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 정도만 해서 서너 번만 해서 물에 넣고 항상 시저 자르고 보셔야 될 거는 넣었다 뺐다 하기 전에 얘가 옆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여기 뜨나 안 뜨나 보셔야 돼요. 물론 이쪽도 볼 수 있으면 보면 좋은데 이 정도면 이게 뜬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뜨면은 틸팅이 온다고 어떻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요. 휘떡 제껴져요. 그러면서 떠버리죠. 그러니까 떠버리면 나중에 이게 껐덕껐덕 틸팅이 와요. 레진 굳은 다음에 껴보면 틸팅 오는 이유가 대부분 선생님들이 제거하실 때 넣었다 뺐다 열심히 하시느라 얘 벌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시저 잘 자르면 이렇게 안 벌어지거든요. 보통 시저 자를 때 다 뒤집어서 잘라서 그래요. 그건 시저 영상 참고하세요. 지금 완전히 굳어서 못 뺄지도 몰라요. 보시면 이렇게 착 붙어 있으면 이 친구들이 뜰 일이 없죠. 그리고 넣었다 뺐다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내면 삭제를 따로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안 해도 될 경우에는 안 하는데 이제 필요하면 안 들어가면 해주죠. 그럼 거의 들어가요. 그리고 기팅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개미 눈곱만큼 가위집 나듯이 안 나왔죠. 이게 사실은 요런 일은 이제 흔하게 있어요. 요같이 이렇게 매끈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기팅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 플로웨이블 레진이나 일반 우리가 쓰는 레진 있죠. 그 레진을 믹스를 해서 여기다 놓든 플로웨이블 넣든 해서 다 깎고 세팅 직전에 구강에 넣고 플로웨이블 레진, 그러니까 라이트 큐링 레진이죠. 그거는 하드 레진도 가능해요. 커퍼지트 레진 계열은 다 되니까 갖다 끼우고 실란트 하듯이 고기 메꿔가지고 끼워서 큐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잡아 빼서 그대로 세면 넣고 한자 구강에서 이제 바로 넣어서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거를 릴라이닝을 하고자 요 조그만한 요거 릴라이닝을 하고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속에 레진 꽉 채우겠지. 그러면은 쑥 집어넣으면 여기 레진 한 바가지로 빠지는데 그냥 빠지면 다행인데 마진이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이 라이닝도 잘 안 돼서 그렇거든요. 아무튼 간에 이 레진 얘기 찍는 거 임상처럼 한대 놓고는 지금 나도 모르게 말로 해버렸어. 일단은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되게 많아요. 나중에 언제지? 제가 10월 중순쯤에 시간을 내서 임시치아 이론 특강을 유튜브로 그냥 공개 특강을 할 거예요. 실시간은 아니고 미리 찍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인데 이런 레진 관련이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그건 원래 옛날에 돈 받고 해주던 강의거든요. 근데 그냥 공개하려고요. 어차피 실습봐도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그 이론 특강 하나로는 해결이 안 돼요. 실습 오셔야지 거의 답을 찾으시거든요. 뭐 잘하는 사람이 이론만 들어도 잘하겠지만 진짜 힘드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치만 이제 그렇다고 너무 다 실습만 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론을 좀 풀고 선생님들이 좀 더 지식을 쌓은 상태로 오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좋죠. 그래서 그참에 그냥 하자 싶어갖고 해주려고요. 일단 쟤는 물에 넣을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레진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레진이 우리 인상제 보면 워킹 타임이라고 적혀 있죠. 1분 30초에서 2분, 뭐 길면 2분 30초인데 보통 한 2분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워킹 타임 안에 조작을 못하면 그 인상제가 꾸덕꾸덕해지면서 굳어버려요. 그래서 인상을 뜨고 싶어도 예쁘게 뜰 수가 없어요. 표면이 깔끔하게 안 나오고 막 우그러지고 밀리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럼 그 워킹 타임을 꼭 지켜야 되는데 이 레진도요. 사실 워킹 타임이 있어요. 믹스를 해요. 얘기하면서 그냥 있지 말고 저 믹스를 할게요. 믹스를 해요. 어차피 또 찍을 거니까 견치도 찍을 거거든요. 믹스를 한 다음에 농도를 맞추겠죠. 스낵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좀 뻑뻑한 상태로 하셔야지 좀 빨리 하시고요. 너무 적게 넣으시면 그러니까 액을 적게 넣으시면은 독성 물질이 발생해요. 근데 액을 또 많이 넣으면 너무 느리거든요. 그래서 스낵 같은 경우에는
좀 뻑뻑한 상태로 믹스를 하고, 미키랑 얼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질척거리는 상태로 믹스를 하죠. 좀 질질 흐르죠. 이 정도로 믹스를 해서 미키랑 얼라이크, 큐어패스트, 유니패스트, 듀라이브, 벌텍스, 이보크라도 있고, 요 스피덴트도 요새 나오는 거 있고, 쟤는 뭐지? 망고 냄새 나는 거, 바이오티, 걔도 있고, 또 뭐 있냐? 보스워스 트림 플러스도 있고, 그런 애들은 좀 빨리 경화가 되는 애들이죠. 촉진제가 많이 드네. 그런 애들은 액을 조금 낭낙히 안 넣어주시면 주변에 하얗게 가루가 일어나요. 지금도 약간 생기죠. 이게 하얗게 가루가 심하게 생겨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스냅. 스냅은 그렇게까지 믹스하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까처럼. 그래서 약간 믹스했을 때 처음에 느낌이 얘가 이렇게 쉽게 안 떨어지는 정도.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이 허옇게 가루가 지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찍찍 늘어나서 그런 건데 저런 느낌으로 가루가 진다는 거죠. 이 친구는 좀만 지나면 그 액을 적당히 뻑뻑하게 믹스를 하면요. 보세요. 레진하고 레진을 만나야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스파츌라를 긁어. 스파츌라를 긁으면 레진이 안 딸려 나와요. 레진하고 레진끼리 달라붙여서 이렇게 빼야 돼요.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눌러서 가운데 몰아서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건 누르는 작업을 너무 많이 하시면요, 여기는 지금 기포가 약간 있어갖고 러버볼에 기포가 있어서 잘 안 떨어져요. 하도 오래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레진은 레진끼리 달라붙는데 선생님들이 그거를 레진끼리 안 달라붙고 스파츌라로 빨리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깔끔하게 안 떨어져요. 계속 찍찍 늘어나기만 하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하시라고. 지렁이처럼 위에서 친구야 너 이제 들어간다 쭉 밀고, 어머 엄지가 순도 없고 집게가 국의 주름, 잇몸 뼈를 잡을 거야. 생각보다 너 아래쪽 잡는다. 아래쪽 잡는다. 잇몸 뼈부터 한쪽 뼈부터 한쪽 뼈까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11번부터 21번부터 12번까지 다 잡아준 거죠. 그런 다음에 잇몸 뼈다고. 지금 현재 11번을 찍으니까. 그리고 절단면은 옆치아 두께, 대빠 얇아. 옆치아를 잡아야 돼. 이렇게 이 두께로 가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길이가 엄청 길어지거든요. 친구야 너 이렇게 길이 길면 내가 나중에 깎기가 힘들잖니. 입술, 환자 입술 살짝 들고 내가 환자 입술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잘라줄게. 레진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절단면 잡고, 전 얘하고 대화를 많이 해요. 절단면 잡고 보통 구강에서 바이트를 하면 그러니까 한 5초에서 10초, 1회에서 2회니까 5초에서 10초 정도 이렇게 바이티링 물고 있으면 여기가 5초 있다가 딱 꺼내가지고 얘가 탱하고 나오면 그냥 바로 빼시면 되고, 어머 얘가 찢어지네? 그럼 5초 더 있다가 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저 자를 때는 바짝 자르면 안 되고요. 컨택 자르실 때 될 수 있으면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시원하게 안 보여줘. 컨택 자를 땐 절단면보다 마진 쪽으로 시저를 기울이듯이. 마진이 길면 돌려깎기 제발 하지 마. 이거 좀 하지 마.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레진 자꾸 뒤집어져요. 이 레진이 되게 부들부들한 상태라서 잘 뒤집어져요. 이게 선생님들 손이 힘 조절 잘 안 되거든요. 그냥 길이감만 투. 그리고 잘라서 개미 놓고. 예를 들어 요만큼 자를 거면요, 안 자르는 게 나아요. 이게 무슨 의미야? 자를 거면 이런 만큼은 잘라야지. 이건 아니잖아. 그러면 컨택 기준으로 화를 내서 미안해요. 요새 자꾸 나도 모르게. 컨택에서 마진 쪽으로, 마진에서 컨택 쪽으로. 그래서 절단면 쪽으로. 절단면이 넓어지게. 절단면에서 마진 쪽으로 할 때는 절단면이 넓으니까 마진 쪽으로 좁아지게. 이렇게 기울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구강에 넣어줘요. 그리고 제발 여기 좀 치지 마요. 여기 치면 무슨 염원 담듯이 이걸 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자꾸 떠요. 이 부분이. 이거 봐요. 이렇게 뜬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치는 게 아니고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돼. 협설, 툰설 이런 식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와 바이팅을 깨무시는 순간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냐면 교합력이 60에서 80kg이기 때문에 알아서 물어요. 근데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아. 이거 막 이렇게 비빈다고 안 들어가줘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건 쓸데없는 동작은 환자한테 자극만 줄 뿐이에요. 그러면 손 바꿔주세요. 저분이 불편합니다. 이런 이미지를 오히려 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런 거 조심하시고, 제가 아까 시저 자르면 어떻게 알았죠? 옆에 뜨나 안 뜨나 꼭 봐주시라 그랬고, 지금 안 떠요. 그죠? 시저 잘 자르면 안 뜹니다. 절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설 2군데씩, 양쪽 2군데씩 해서 총 4번 자르고, 마진 긴 거 그거나 이제 한 번씩 잘라주고, 안 자를 거 없으면 그냥 안 잘라도 돼요. 그리고 넣었다 뺐다 서너 번. 그리고 물속에 갈 겁니다. 또 얘기하다 굳어버렸네. 넣었다 뺐다 서너 번. 근데 이제 물속에 갈 때 워킹 타임이 아까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워킹 타임이 정해져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하다 많이 새구나. 워킹타임이 정해져 있는데 마진 되게 잘 나왔네. 여기서 만약에 선생님이 열이 펄펄 나. 여기서 미열이 살짝 돌아. 미열이 살짝 돌면 이제 굳는다는 신호고, 열이 펄펄 나면 곧 경화가 끝난다는 신호예요. 근데 선생님이 열이 펄펄 나는데 혹은 미열이 살짝 도는데 어머 릴라이닝이 하고 싶다. 어머 시저를 자르고 싶다. 그러면서 뭔가를 한 동작을 해. 워킹타임, 워킹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넣을 때 안 들어가거나 넣었다가 빼야 되는데 못 빼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넣었다 뺐다든 시저든 아니면 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릴라이닝이든 그런 것들 동작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워킹 타임 내에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열이 나면 워킹 타임 끝났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물에 들어가셔야 돼. 근데 선생님들 이게 물에 안 넣고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워킹 타임이 뭐고 어쨌든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계속 넣었다 뺐다. 그럼 환자한테 자극밖에 안 간다고. 환자는 불편해요. 환자가 불편하면 그 진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치과는 어느 정도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더 잘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그래도 치과는 이미지도 안 좋은데 불편하고 아픈 데라고 낙인이 찍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진료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스킬이 오르고 나서는 환자들이 그닥 불편하다 소리를 안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다른 사람 손 닦이면 싫은데 이렇게 오히려 나오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왕이면 그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뭐 개취니까 그 역시 본인들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시고. 믹스를 해서 견치를 한번 찍어볼게요. 견치도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만 줄이면요 마진이 잘 나와요. 타이밍 놓치느라 뭐 설명하다 보면 느려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레진액을 뺄 때 약간 촉촉하게 믹스를 해주시면 좋다고. 오히려 스냅은 약간 샤베트처럼 믹스가 돼요. 뻑뻑하게. 얘는 좀 느리게 굳으니까 그거를 이제 타이밍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요새처럼 날 추워지면 뜨거운 물에 러버볼을 데폈다가 사용을 하셔도 돼요. 바로 넣었다 빼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다 믹스를 하시면 이게 훨씬 빨라집니다. 반응 속도가. 지금 저는 스냅을 쓰고 있고요. 미키나 얼라이크나 랑은 이거보다 훨씬 빠르죠. 근데 러버볼을 데피면 미키랑 얼라이크만큼은 빨라집니다. 그리고 자꾸 건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것도 막 하시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타이밍이 와야 돼요. 이게 붙는지 안 붙는지 몰라 그런 거지. 선생님 이거 막 주무르잖아요. 이미 샌드 지나서 스트링 지나서 도우 스테이지, 여기에 달라붙지 않는 이 스테이지가 왔단 말이에요. 아직 안 왔네? 스트링 스테이지네. 그러니까 이게 왔단 말이야. 예를 들어 왔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제 안 달라붙어. 그러면 이거 바로 써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보통 어떻게 하냐면, 도우 스테이지 손에 안 붙네.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너무 일찍 빼시는 분들보다는 러버볼 누르거나 꺼내서 네모 경단 만드시거나 뭐 어떤 행동들 하시죠. 그거 하시느라 늦어요. 이마이리를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거 있잖아, 경단 그런 거. 근데 그것보다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도우 스테이지 되자마자 끌어올렸거든요. 그리고 레진을 밀어넣으면 얘 레진이 되게 부드러워서 쑥 밀고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레진을 일부러 지렁이처럼 길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 이 좁은 공간 안에 미끄러지듯이 밀려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순서를 같이 이렇게 3번, 뭐 4번도 좋아요. 5번도 좋아요. 중요한 건 차분하게 다 잡아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절단면은 1번이든 3번이든 2번이든 전치부는 다 얇게, 어느 정도로 옆치와 두께. 그러면 여기는 소구치인데 소구치는 넓잖아요. 그럼 어떻게 맞추는? 소구치 협측교도 잡으시면 돼요. 끝날 때 이렇게. 그럼 길이감이 긴데 견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옆에서 자르면 입술 다 찝혀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실수하거든요. 저연차들 특히.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시저가 들어가셔야겠죠. 들어갔다 치고 옆에 있는 1번하고 길이를 맞추시는 거예요. 절대로 2번만큼 자르시면 안 돼요. 1, 3은 길이가 동일합니다. 레진을 찍고 깎고 할 때 1, 3을 동일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번 따라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자르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너무 멀어서 헷갈리시면 2번보다 1, 2mm 길게 잡아주시면 돼요. 보통 전치부 1번과 2번 사이 갭이 1에서 2mm 정도 돼요. 3번하고도 마찬가지고요. 왜냐면 1, 3번은 길이가 거의 엇비슷하거든요. 3번을 그리고 막상 약간 길게 만들면 그건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긴 거지 실제로 길게 만들면 되게 도깨비 이빨 같아요. 드라큘라의 치아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잡아 빼서 견치 또한 컨택을 자를 때 똑같이 자릅니다. 기팅이 마진보다는 절단면이 넓어지게, 절단면에서 마진으로 갈 때는 마진을 일부러 기울어지게, 시접이 길면 이렇게 마진 바짝 자르지 말고 시접 약간 길게 한 1, 2mm 정도만 남기세요.
너무 길면 곤란하니까 한 1, 2mm 정도. 컨택 한 번, 순 한 번, 설 한 번이에요. 여기 지금 설 깎았거든요. 순 쪽으로 둘. 그리고 마진 길면 자르지, 길지 않은 건 자르지 마시고, 어설픈 건 잘라봤자 시간 낭비. 그리고 구강에 넣고 넣었다 뺐다 서너 번 왔다 갔다. 옆에서 봤는데 애 뜨지 않아. 그럼 물속에 통닭. 이때 들어갈 때 미열 살짝 도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왜냐면 워킹을 하다 보면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제 얘기하다 늦었잖아요. 그럼 미열이 나서 이때 물에 들어가는 건 괜찮은데, 미열이 지나서 혹은 미열이 지금 날 때가 됐는데 시저를 못 잘랐거나 릴라이닝을 못 했다고 내가 그 워킹을 더 하시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발열을 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심각한 건 사실 이게 치수 부분에 자극이 갑니다. 이게 생활치면 솔직히 쌩깐다 치지만 생활치가 아니더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발열이 나는데요. 이 속에 물을 아무리 뿌리셔도 이 속까지 잘 안 들어가요. 바로 안 들어갑니다.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그런데 이 치은이 예민하시거나 어쨌든 발열이 센 레진들은 치은이 다 이렇게 허물 벗겨지듯이 화상 입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카페에 그거에 관한 이제 질문 되게 많아요. 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면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극을 덜 주는 방향. 치수 자극, 발열이 치수 자극을 주기도 해요. 생활치가 환자가 막 불편해요, 아파요, 뭐 치료해주세요 이러다 이제 신경치료까지 가버리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환자가 그런 게 아니라 예민한 환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견뎌서 그런 경우도 있고 진짜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좀 지나면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그 자극을 주고 자극을 좀 덜 주고 나면 이제 그런 이 문제들이 생기는 소지를 좀 줄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극을 주는 것도 선생님들이 보통 하잖아요. 원장님이 프랩하고 자극을 주실 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스태프들이 자극 줄 일이 더 많아요. 그게 억울하지만 어떻게 일이 그런 걸.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될 수 있으면 그 시한폭탄을 덜 맞으시려면 문제가 생길 소지들을 덜 가지시려면 될 수 있으면 저는 좀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래 이 일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게 다 문제점은 우리가 내재돼 있었지만 그냥 하다 보니 바쁘게 살다 보니 고치지 않아서 생겼던 일들이 결국엔 폭탄으로 터진 거라서 안타깝죠 뭐. 그러니까 그런 일도 생기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자극이 덜 가도록. 예, 그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잇몸 벌게져서 심하거든요. 이 화상이 일반 화상하고 틀립니다. 열화상, 단순하게 열화상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자극이 심하신 분들은 레진액이 조금 많이 들어가도 여기 화학 화상 입어서 껍데기 확 벗겨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은 될 수 있으면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레진을 찍어 놓고 저희가 마진을 아까 견치도 찍었고 전치도 찍었어요. 이게 제일 처음에 찍은 거고요. 이게 두 번째 찍은, 이건 견치구나. 요게 두 번째 찍은 거군요. 그래서 요 친구들 세 개를 보시면 두 번째 찍은 거 마진 잘랐어요. 뭐 견치도 잘랐습니다. 나올 거 다 났습니다. 기퉁이 여기 안 나온 건 치은 자체가 또 그렇게 생긴 게 있어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퉁이 조금 안 나왔지만 만드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마진은 다 나온 상황이라. 그리고 창이 뭐 덜 나온 것 같으면 여기다 이제 실란트 제가 하듯이 플로우웨이브 레진 한 방울 놔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마진 설정해 주시고 마진은 쏙 들어간대. 그리고 깎고 나면 저 선은 사라집니다. 선은 지나지 않게 쏙 들어간대. 선생님이 이제 제가 일부러 천천히 그리고 있어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제 샤프 끝을. 선이 가볍죠? 이게 막 진하게 그리거나 선을 우둘두둘하게 그리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 하나를 그리는데 이 동그라미를 가볍게 연결하듯이 그리는 건지 아니면 색칠을 해서 그리는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려요. 그 선생님들 하라고 봤는데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진하게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진은 가벼운 선 하나인데 이렇게 지저분하면 어디가 내 마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마진을 안 그릴 정도로 깎을 거면 이걸 이 중에 어떤 마진이 내 마진인지 구분을 할 거면 선생님 당연히 그릴 필요도 없죠. 근데 선생님들 구분이 안 되니까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은 될 수 있으면 가볍게 본인 편하라고. 컨택의 학명은 에어리어. 생각보다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컨택 표기를 해주시고 실제로 깎으면 이렇게 크진 않아요. 실제로 깎으면 요 위 부분만 나고 나머지는 다 깎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마진 깎을 때 요
기준 반절 아래쪽 마진부 요 지금 색칠 더 진하게 해둘게요. 이 부분 다 깎여서 못 나가요. 저기 빗금 덜 친 윗부분에 삼각형만 남아있습니다. 요렇게만 남는 거죠. 다 깎으면. 근데 실제로는 색칠은 여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 강의 내용은 공개 특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걸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세미나를 들으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컨택 에어리어를 표시를 하고 어떻게 깎는지 디테일한 거는 사실 설명을 다 하려면 몇 시간 걸리고요. 이렇게 봐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본인이 직접 느끼셔야지. 여기 와서 어떤 과정 하나 지나가는데 1시간씩 막 걸리고 그러는 분들도 있거든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 문제라 어설프게 알려드리기 싫어서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얘는 그리다 보니까 되게 너저분해졌네요. 이런 게 있어요. 샤프가 잘 안 들어가서. 내 딴에는 되게 살살 그렸는데 샤프가 잘 안 들어가서. 저 같은 경우에 선을 아예 안 그리니까 관계가 없지만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선 하나 그리는 것도 다 이걸 의존을 해야 되는데 샤프가 이렇게 내 맘대로 안 돼주나? 저번에 어떤 선생님이 우리 그 재취업과정 중에 심화과정이라고 그 수업 듣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쌤이 0.2mm인가 3mm짜리 샤프를 갖고 왔어요. 이게 0.5mm짜리거든요. 더럽네. 0.5mm짜리인데 0.2mm짜리인가 3mm짜리 되게 가는 샤프를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무슨 문구점 갔더니 그런 샤프가 팔긴 팔더라고요. 그런 샤프를 쓰시면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분은 그래서 이런 걸 쓴대요. 자기는 깝깝해서 그렇게 쓴대요. 그 양반은 워낙 또 디테일한 거 좋아하시기도 해요. 좀 더 가까이 클로즈업해서 잡아볼까? 응, 됐다. 외곽에 쏙 들어가는데 쏙 들어간 데 맞추셔서 싹 한 번에 돌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게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안 넘어가실 때도 있어요. 오늘 하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똑같은 모델이었거든요. 여기 계속 날려먹는 거예요. 그림이 이게 깨끗하지 않아서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데를 깎고 있었던 거죠. 이유는 다양해요. 근데 내가 잘 못할 때는 작은 선 하나도 의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보는 방법. 그래서 우리 세미나 되게 골아프잖아요, 사실은. 우리 세미나 오면 다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선생님, 상담한 선생님은 선생님 무서워요. 막 이러는 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템포러리는 각오를 안 하면 이거 못 배워요. 그렇게 해서 막 대충 해도 되던데 그 잘한 사람이에요. 태생이 잘난 사람. 자기만 모르고 있었어. 근데 보고 따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금방 배워. 이런 사람들은 태생이 잘난 사람이에요. 태생이 그만 바로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생이 보통 사람. 보통 사람. 100 중에 99명. 보통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이거 그림 일일이 다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보통 사람은 인정하세요. 아이고 잘난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난 연습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컨택하고 마진 부분을 표시를 해요. 그리고 요거 가지고 나중에 깎는 영상을 다시 찍어 올릴게요.